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메모리주 조정 신호를 보면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대표주가 크게 흔들렸다는 소식이 나오면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저렇게 흔들리면 SK하이닉스도 위험한 거 아닌가? 미국 메모리주가 밀리면 한국 반도체도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AI 메모리 기대가 너무 앞서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였고 HBM,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 목표가 400만 원 같은 단어가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에도 민감하지만 나쁜 뉴스에는 더 예민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크게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 보유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겁을 먹기 전에 딱 하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주가가 쉬어가는 건지 산업의 큰 구조가 꺾인 건지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가 이겁니다. 가격이 빠지면 곧바로 산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격은 중요합니다. 내 계좌에 바로 찍히는 건 결국 가격이니까요. 그런데 가격이 흔들렸다고 해서 그 회사가 들어가 있는 산업 구조까지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메모리주는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좋은 흐름에서도 급하게 오르고 불안한 뉴스가 나오면 또 빠르게 흔들립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메모리 수요, HBM 기대감, D램 가격 상승,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한꺼번에 붙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실적 발표를 앞두거나 기술적으로 과열 부담이 쌓이거나 시장 전체가 조금만 예민해져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종목일수록 중간중간 세게 흔들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조정을 볼 때 메모리주 끝났다로 바로 가면 너무 빠릅니다. 진짜 확인해야 할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흔들린 이유가 AI 메모리 수요가 무너져서였느냐, HBM 시장이 갑자기 꺾였느냐, D램 공급 부족 이야기가 사라졌느냐, 빅테크, 데이터 센터 투자가 멈췄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요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SK하이닉스에도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쉬어가는 거라면 이건 다르게 봐야 합니다. 가격은 조정받을 수 있지만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구조가 살아있다면 SK하이닉스의 큰 그림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유자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게 가격인가? 아니면 산업 구조가 진짜 바뀐 건가? 가격 때문에 무서운 것과 구조가 꺾여서 위험한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미국 메모리주 조정이 SK하이닉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글로벌 반도체는 연결돼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한국 AI 반도체주도 예민해지고 마이크론이 흔들리면 SK하이닉스 투자 심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눌리면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메모리주 조정을 아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조정이 SK하이닉스의 본질을 바꿨는지도 따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본질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지고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이 HBM을 필요로 하고 AI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 속도가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살아있다면 미국 메모리주 조정은 부담이지만 끝장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생각해보면 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AI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엔비디아 GPU를 먼저 봅니다. 그게 가장 화려하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GPU 하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서버 안에는 고용량 D램이 필요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SSD와 NAND도 필요합니다. 전력도 필요하고 냉각도 필요하고 장비와 후공정도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예요. 그 안에서 메모리는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PU가 아무리 강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밀어주지 못하면 전체 성능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만 크다고 빨리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료가 제때 들어와야 하고 변속도 맞아야 하고 타이어도 버텨줘야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칩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 계산을 계속 먹여 살릴 메모리가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월가가 마이크론을 볼 때도 단순히 메모리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지, HBM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D램 업사이클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생산 능력이 얼마나 빡빡한지, 고객사와 장기 계약 흐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봅니다. 이 논리는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시장의 강한 평가를 받아온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연결돼 있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와도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흔들렸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을 좋게 보던 논리가 무엇이었나? 그 논리가 아직 살아있나? 그리고 그 논리가 SK하이닉스에는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특히 봐야 할 건 조정이 나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강한 종목은 쉬어갈 때도 티가 납니다. 무너지는 종목은 반등할 때 힘이 약하고 빠질 때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이탈하고 관련 섹터까지 같이 식어버립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주도주는 눌릴 때도 핵심 가격대를 지키려는 힘이 보이고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장비주나 후공정주 같은 주변 섹터가 순환하면서 버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메모리주 조정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흔들린 뒤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지,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대형주 흐름이 살아있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가 같이 버티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남아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조정 자체보다 조정 이후에 돈이 어디에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400만 원 목표가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SK하이닉스가 400만 원까지 갈 수 있느냐는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시험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이 흔들릴 때도 SK하이닉스의 HBM 논리가 살아있는지, 미국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도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지, HBM 수요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내려오는지, 차세대 HBM에서도 SK하이닉스가 고객사 신뢰를 이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확인돼야 합니다. 400만 원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여러 번 의심하고 그 의심을 실적으로 이기고 다시 조정이 와도 구조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때 조금씩 설득력을 얻는 숫자예요. 그래서 미국 메모리주 조정은 SK하이닉스 주주들에게 부담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확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에 너무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SK하이닉스까지 전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좋은 산업의 중심 종목을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위험 신호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무조건 다르다. HBM이 좋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좋은 종목도 조정받고 강한 산업도 흔들립니다. 특히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만 실망스러운 신호가 나와도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공포도 아니고 무조건 낙관도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왜 흔들리는지 확인하고,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 확인하고, 섹터 전체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순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메모리주 조정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먼저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개인만 기대감으로 사는 장과 큰 돈이 같이 들어오는 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는 거래대금입니다. 빠질 때 거래대금이 과하게 터지면서 이탈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줄면서 쉬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는 반도체 대형주 동행입니다. SK하이닉스만 혼자 흔들리는지,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지, 반도체 대형주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 봐야 합니다. 넷째는 밸류체인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큰 흐름이 살아있으면 돈은 한 종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심 종목이 흔들려도 관련 섹터 안에서 돈의 흔적이 남습니다. 금리와 환율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아도 글로벌 자금 환경이 흔들리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성장주에 붙어있던 기대가 눌릴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고 환율이 급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수급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처럼 외국인 비중과 글로벌 반도체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은 금리와 환율을 빼고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부담이 줄고 달러가 안정되고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는 구간에서는 돈이 다시 AI 인프라와 반도체 대형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다시 이름이 나오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결국 주가는 회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회사 경쟁력, AI 메모리 수요, 글로벌 자금,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이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마이크론 조정은 SK하이닉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그냥 많이 오른 메모리주였느냐? 아니면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구조 안에서 계속 평가받을 회사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계속 증명해야 할 건 HBM 경쟁력입니다.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고객사 수요입니다. 다음 세대 HBM 준비입니다. 생산 능력과 수율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입니다. 좋은 스토리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그 스토리가 숫자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더 높은 가격을 인정해줍니다. 400만 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원은 기대만으로 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AI 메모리가 계속 부족하다. SK하이닉스가 그 부족한 시장에서 앞선 위치를 유지한다. 글로벌 고객사가 계속 찾는다. 실적이 따라온다. 외국인 자금이 남아있다. 이 조건들이 맞아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메모리주 조정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조정은 불편하지만 강한 산업에서는 오히려 진짜 종목을 가려내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SK하이닉스가 눌릴 때 기준 없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인이 보는 가격대, 비중, 투자 기간, 손절 기준, 추가 매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밸류체인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만 보고 있으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주,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시장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이든 SK하이닉스든 결국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건 AI 메모리 수요가 실제 숫자로 내려오고 있느냐입니다. 말은 좋았는데 숫자가 안 따라오면 시장은 다시 의심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따라오면 조정은 오히려 기회로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급락에 속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마이크론 급락 하나만 보고 AI 메모리 구조까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 메모리주 조정은 SK하이닉스의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월가가 여전히 메모리주를 보는 이유가 HBM 수요, D램 공급 부족, AI 인프라 투자, 장기 계약 흐름이라면 그 논리는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봐야 할 건 가격 하나가 아닙니다. 그 가격 뒤에 있는 구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HBM 수요가 살아있는지, 메모리 공급이 여전히 빡빡한지, SK하이닉스가 고객사 신뢰를 이어가는지, 이게 살아있다면 SK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는 돈의 길목을 더 넓게 봐야 합니다. 미국 메모리주가 흔들렸을 때 겁만 먹고 끝내면 다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낙관만 하면 위험한 자리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지금 돈이 완전히 빠지는 건지 아니면 잠깐 흔든 뒤 다시 어디로 모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SK하이닉스로 다시 돌아오는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가 살아나는지, 후공정과 패키징 쪽에 돈이 남아있는지,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메모리주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되는 자료도 단순히 종목 하나를 찍는 자료가 아니라 조정 이후 돈이 어디로 다시 모일지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이름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SK하이닉스 하나만 좋게 보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메모리 배형주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진짜 이탈인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만드는 눌림인지, 그리고 돈이 다음으로 어디를 보는지 같이 확인하기 위한 자료예요.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HPSP 같은 장비주, 리노공업과 ISG 같은 후공정 쪽,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어느 길로 번질 수 있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섹터 7개도 이번 주제와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나눠서 보면 미국 메모리주 조정이 나왔을 때도 돈이 완전히 빠지는지 아니면 섹터 안에서 순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눌려도 장비주가 버티는지, 전력 인프라가 살아있는지,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지 보면 시장 안에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타점 기준 4개도 꼭 필요합니다. 마이크론 급락 같은 뉴스가 나오면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보유자는 겁이 나고 대기자는 어디서 들어가야 할지 헷갈리고 이미 수익 난 분들은 팔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기준입니다. 강하게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붙은 돌파인지 봐야 하고요. 눌릴 때는 기준 가격을 지키는 눌림인지 봐야 합니다. 흔들림 뒤 다시 올라올 때는 회복의 힘이 살아있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린 자리는 과열인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좋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보다 먼저 좋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을 잡으셔야 해요. 삼성전자 자체 칩 제국이라는 말이 멋있게 들린다고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특히 삼성전자 큰 종목은 뉴스 하나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흐름이 이어자 신규로 보신다면 가격보다 먼저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 밸류 체인을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만 보고 있으면 돈이 어디로 옮기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장비주, 흥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시장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등 결국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건 AI 메모리 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용 좋은 건 알겠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봐도 미국 마이크론 흐름, 엔비디아, AI 인프라, 환율, 금리, 코스피,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흐름, 장비주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니고요. 수익 보장하는 방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료, SK하이닉스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흐름, 장중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보는 자료방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국 메모리주 조정은 SK하이닉스 주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 하나만 보고 AI 메모리 시장이 끝났다고 보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마이크론이 밀린 이유가 단기 과열 부담인지 아니면 진짜 수요 둔화의 시작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가가 여전히 메모리주를 좋게 보는 이유가 HBM 수요와 D램 공급 부족이라면 SK하이닉스도 같은 질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겉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외국인 수급, 반도체 대형주 흐름, 장비주 반응, 환율과 금리까지 같이 보면서 이번 조정이 단기 흔들림인지 구조 변화인지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메모리 부족이라는 큰 줄기가 살아있다면 SK하이닉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